담긴 행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녹즙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녹즙이 이렇게 자연치유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식이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암 환우분들이 녹즙을 많이 드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녹즙을 섭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식물에게만 있는 식물 생리 활성 물질을 섭취하기 위해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식물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화학물질을 통틀어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원래 식물이 자신과 경쟁하는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요. 각종 미생물이나 해충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마다 아주 독특한 향과 색을 보통은 가지고 있고, 이 향과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파이토케미컬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자기의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이 닥치면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대로 서 있다 보니까, 그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 그 파이토케미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과 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화학 물질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한다든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든지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종류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그 파이토케미컬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약재가 우리가 아주 기묘하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사과에 아주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도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입니다. 당근이나 호박 같은 이런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도 역시 이 파이토케미컬의 한 종류이고요. 잘 알려진 마늘과 양파에 많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이 파이토케미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리 활성 물질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녹즙을 먹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몸은 음식마다 다른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아주 쉽게 피로해진다고 해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이것저것 아주 많이 저희가 먹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온 이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그 음식들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소화를 시키는데 너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 다른 성질의 음식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화액들이 서로 섞여서 중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뷔페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아주 이렇게 배부르게 하고 나면 속이 아주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나른하다든지 이렇게 몸이 아주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식물과 과일에는 약 2,000여 종의 효소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 효소에는 대사를 하기 위한 효소와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한 효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화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생각을 하죠. 그죠? 이 단백질, 탄수화물, 이 지방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해돼서 실제로 영양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가 각각 모두 다른 종류의 효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음식들은 모두 우리가 그
불에 익혀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이 불에 아주 약한 효소는 모두 파괴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 음식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효소를 분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효소가 나이에 따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양이 달라진다고 해요. 50대에는 30% 정도의 효소밖에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음식을 먹어도 쉽게 소화를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게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 있는 효소의 양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채소가 살아있는 이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소화와 흡수를 진행하게 되니까 우리 몸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큰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 효소를 좀 아끼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분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서로 섞이게 되면 이 중화가 되어서 탄수화물 소화도 힘들고 단백질 소화도 힘든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기를 먹을 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기 위에 밥을 함께 얹어서 쌈을 싸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식습관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채소가 스스로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식물, 특히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때 파이토케미컬과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 채소라든지 식물을 우리가 채식을 하는데,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식물의 세포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섬유질 속에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채소를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변으로 바로 배출이 되고 만다고 해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이 영양물질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녹즙을 마시는 건데요. 이 녹즙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즙을 짜게 되면 일단 그 녹즙기의 구조가 먼저 식물을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으깨어서, 완전히 으깨어서 세포벽을 이렇게 으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을 바깥으로 추출하는 그러한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라, 즙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아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녹즙기의 종류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파이토케미컬의 추출량은 차이가 좀 있다고 하고요. 이 녹즙을 만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즙을 만들 수 있는 채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뿌리채소, 줄기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이러한 채소들을 모두 골고루 섞어서 우리가 즙을 만들게 되면은 필수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녹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잎채소로는 양배추, 시금치, 케일, 무청, 쑥갓, 양상추, 파슬리, 그리고 뿌리와 줄기채소로는 당근, 비트, 무, 마, 더덕, 연근, 도라지, 고구마, 샐러리,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뿌리 채소나 줄기 채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런 채소들을 모두 골고루 섞어서 채소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그런 녹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캐비초크라고 하는 야채 스프는 기본적으로 그 캐비지, 양배추와 아티초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 채소를 기본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약 15가지의 채소를 이렇게 함께 섞어서 분말로 만든 제품이고요. 그래서 17가지 이상의 채소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영양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의 포벽이라고 하는 섬유질 속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식물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유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섬유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면 뭐 복부팽만이라든지 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배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섬유질이 일정 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섬유질이 우리 대장을 통과할 때 나쁜 독소라든지 찌꺼기들을 같이 가지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녹즙으로 이렇게 채소를 마시게 되면, 즙을 내서 마시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이 섬유질을 섭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섬유질 부분은 찌꺼기로 다 남고 즙만 우리가 착즙을 해서 이렇게 마시게 되니까 그냥 채소를 먹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섭취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니시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가 그냥 섭취를 하면 파이토케미컬을 우리가 섭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녹즙기를 이용을 해서 즙을 짜내서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그러니까 흡수가 아주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녹즙에다가 우리가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그 찌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녹즙을 마시면 파이토케미컬은 충분히 흡수가 아주 용이하게 마시고, 그리고 섬유질도 일정 부분 우리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 우리가 섬유질의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채소를 충분히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소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근과 사과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녹즙을 만들어서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근과 사과, 주로 당근을 주로 해서 녹즙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이 당근이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녹즙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서너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마시면 그 당근에 들어있는 비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시키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녹즙을 비롯해서 채식, 그 중에서도 특히 생채식을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C도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살아있는 효소도 섭취를 할 수 있고, 녹즙을 짜서 마시게 되면 파이토케미컬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녹즙을 많이 권장하고 또 자연치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채소를 다 이렇게 생으로만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채소를 이렇게 익혀서 먹을 때에는 채소를 익히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굉장히 헐거워지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컬을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익혀서 먹는 것이 생채소로 먹는 것보다, 녹즙을 짜지 않는다면 익혀서 먹는 것이 이 파이토케미컬의 흡수를 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신 이제 비타민 C가 파괴가 되고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효소가 45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45도 이상이 되면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보글보글 찌개 같은 것도 막 보글보글 끓인다던가 음식을 익힐 때 너무 높은 고온에서 익히지 않고 좀 저온에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면 이 효소의 파괴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인덕션에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0도 이하로 온도를 맞추고 조리를 하게 되면 익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일정 부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조리할 때는 너무 보글보글 끓이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중약불로 조리를 하시고 3분 이내로 찜기에서 채소를 쪄내서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토마토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에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토마토나 당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녹즙과 생채식 익힌 채소를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고자 하는 이 좋은 영양소들을 정말로 잘 흡수시키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녹즙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 녹즙 역시 간에서 대사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항암제로 인해서 간이 아주 혹사당하고 있는 상태
상태니까 즙은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암이 끝난 이후에도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영양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 식단으로 최대한 잘 드시고 체력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 녹즙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 병의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녹즙을 짜서 직접 짜서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녹즙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믹서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고속 회전 믹서기의 경우에는 분쇄는 완전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벽을 완전히 으깨서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을 우리가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녹즙기를 사용해서 녹즙을 짜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녹즙을 잘 짜서 드신다면은 굳이 생채식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녹즙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컬, 살아있는 효소를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익힌 채소로 대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잔류 농약도 걱정이 좀 많이 되고, 또 화학 비료도 그렇고, 또 기생충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들, 잔류 농약과 기생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지, 이채식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